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이 시간에는요. 예. 그런 온기와 희생을 느낄 수 있는 성공인 왕종을 올려라로 꾸며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에 왕종을 올리신 사장님이 한 번 더 나오신다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기대돼요. 그 사장님 오늘 2편 보내드리겠는데 먼저 그분 만나보실까요? 열악한 이사 서비스를 포장 이사라는 선진화된 분야로 만들어낸 KGB 물류그룹의 박혜돈 대표. 박혜돈 대표는 30여 년 전 직접 이삿짐을 나르는 일부터 시작해 현재 이사, 택배를 비롯 7개의 계열사를 거느린 중견 물류기업으로 승승장구하고 있는데 포장 이사의 개념을 최초로 도입한 이사업계의 대부 박혜돈 대표를 만나 지금의 성공의 길을 걷기까지 겪었던 수많은 시행착오와 에피소드를 들어보자. 성공인 왕종을 울려라. 지금 시작합니다. 자,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박혜돈 대표께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또 두 번째 뵈니까 더 반갑네요. 네. 오늘 또 지난주에 못 보셨던 분들이 새로 시청하실 수 있으니까 박혜돈 사장님 다시 한번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KGB 대표 박혜돈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성실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을 네. 만들겠습니다를 늘 외치신다면서요. 예, KGB는 부지런하고 성실한 사람이 행복해지는 세상을 만들어갑니다. 정말 열심히 노력한 사람에게 그 행복을 준다 뭐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겠는데요. 예. 그렇게 해서 행복하신 분이 회장님 아니신가요? 제가 해본 경험으로 예. 이제 우리 회사 구조가 주로 소사장, 프랜차이즈 이렇잖아요. 예, 예. 근데 대개가 이제 과거에 제가 한 70년대 서울 올라와서 70대 중반 후반에 이삿짐업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기 부자들부터 부자로 사시는 분부터 저 서민으로 사시는 분들이 많이 이렇게 저희하고 이렇게 많이 접하게 되잖아요. 예. 제가 보기에는 진짜 열심히 사는 사람이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들을 잘 몰라가지고 열심히 살고도 이렇게 그 뭐라 그럴까 빈곤을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안타깝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예. 제가 사장이 되면 예. 제가 나중에 사장이 된다 그러면 저 열심히 사는 분들을 진짜 나한테 와서 열심히 살게 만들어 가지고 그 보답을 충분히 이 서민에서 탈출하는 중산층으로 올라가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보겠다 해서 실제로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그런 것들입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잠실 이사공사를 설립하셨고 네. 또 이제 최초로 포장 이사도 도입하셨고까지 얘기를 들었는데 그 뒤에 회사 이름을 고려통운으로 바꾸신다면서요? 네. 고려통운이라는 이름도 익숙합니다. 예, 네. 그게 이제 대개가 이제 회사가 그 당시 이제 조금 업그레이드 해야 되겠다. 지역적으로 제가 테스트를 다 했어요. 몇 년 동안. 예. 몇 년 동안 하다 보니까 이제 전국 규모로 가도 좋겠다. 라고 생각하고 이제 전국 규모로 하기 위해서 전국에 걸맞는 이제 상호로 바꿨죠. 예. 예. 그리고 우리가 이제 남보다 제가 좀 잘났다는 생각에 예. 이제 상표도 등록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따라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서비스표를 등록하려고 갔더니 퇴짜를 맞았어요. 왜요? 왜요? 이제 고려라는 게 국호잖아요. 예. 고려. 예, 고려 시대 국호는 이제 누가 선점할 수가 있는 게 아니고 이제 독점할 수가 있는 게 아니고 또 통운이라는 게 또 업종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둘 다 이제 저도 봐도 이해가 돼요. 어허. 처음에는 무식해서 잘 몰라가지고 그걸 그렇게 썼지만 그래서 조금 뒤에 또 바꿨죠. 어떻게 바꿨어요? 몇 년 동안 그거 써가지고 등록하는 거 몇 번 받고 이렇게 안 돼서 고려 골든박스로 바꿨습니다. 고려 골든박스. 박스. 예, 그래서 그게 KGB가 된 건가요? 네. 고려 골든박스로 이렇게 바꾸게 된 것도 이제 기왕이면 그러면 그거 어차피 안 달 빼요. 고려라는 건 우리가 갖고 가는 거고 고려는 왜 그렇게 좋아했어요? 한국을 해외에 나중에 코리아니까. 해외에 나간다 그래도 우리나라 우리 출생지가 어디 DNA라는 걸 보여줘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나중에 외국으로 갈 것까지 감안해서 제가 만든 건데 한국이라는 건 알리고 싶었어요. 포장이사를 처음 시작하셨고 포장이사와 더불어 예. 또 하나 그 이사업계의 혁신을 할 수 있는 보관이사 개념도 처음 도입하셨어요. 예. 보관이라는 게 했다가 다시 갖고 오면 2번 해야 되잖아요. 네, 예. 네. 그래서 이제 뭐 기왕이면 사업이니까 예. 그래서 잘 보관했다가 돌려드리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사를 2번 하는 개념을 도입을 했죠. 처음에야 뭐 당신들한테 어떻게 믿냐고
어떻게 맡기냐고 이랬지만 보관이라는 건 또 특별한 게 없거든요. 시설의 문제지. 좀 온도도 맞춰주고 예, 통풍 시설의 문제이니까 그거는 다른 분들도 잘 할 수 있고 이사 이거는 서비스라 보니까 계속 깔리니까 예. 아직까지 제가 손을 이렇게 놓을 수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 또 하나 우리나라 이사 문화를 끌어올리신 것이 차 얘기를 빼놓을 수 없잖아요. 네. 차를 계속 개발하신 거예요? 그 당시는 이제 제가 처음에 그 차를 사용했지만 예. 이제 이 뚜껑이 옆으로 열리는 게 있습니다. 예. 그리고 사다리 차라든지 예. 예, 그런 것들을 처음으로 도입했죠. 아, 그럼 순수 국내 기술로 도입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하나는 처음에 이제 옆에 열리는 것 같은 게 사다리 차도 처음에는 독일에서 수입한 거예요. 87년도? 87년도 독일에서 우리가 처음으로 수입해가지고 사용했던 거예요. 처음에 수입을 하셨고. 그것도 하나의 그 이사 혁명이 됐어요, 그죠? 사다리차. 이제 사다리차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지금. 지금은 안 되죠. 그 당시는 예. 제가 거기 회사 이렇게 회사가 앞서가는 거나 여러 가지 예. 면에서 도입을 하긴 했는데 뭐 그 처음에는 재미가 없었어요. 원래 처음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네. 네, 처음에는 인건비보다 그게 더 비싸니까. 네. 그러니까 재미가 없죠. 그리고 90년대 들어서 이사업체에 프랜차이즈 개념을 또 도입을 하셨습니다. 처음이죠, 이사업체 프랜차이즈는. 90년대 예. 초에 이제 전문 업체들이 많이 이렇게 주저앉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래 돼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부터 했던 경력을 갖고 있으니까 내가 하는 생각들을 저 일반 업체, 저 개념 없이 이 업계에 들어오는 저분들을 좀 바꿔줘가지고 저 사람들도 좀 내가 갖고 있는 되고, 노하우를 좀 나눠주자. 예, 하고 그 대신 고객들한테도 피해도 덜 입히고 그래서 그래서 이제 전국으로 딱 제가 어쨌든 그 이사업체가 난립했습니다. 지금도 난립해 있습니다, 사실. 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제 뭐 가격도 차이가 많이 나고 또 그 소비자 불만도 많아지고 이러다 보니 품질 고급화를 고수하셨는데 어떤 원칙들을 갖고 고급화하겠다고 나서신 거예요? 소고파 지금 이게 소사장 수첩이라는 건데 예. 이제 핸드북이에요. 예. 그러니까 고객한테 처세라든지 예. 기타 행동 요령 또는 이제 물품하고 포장하는 방법 겨울철에 예를 들어 화분을 어떻게 옮겨야 되는지 어떻게 포장을 해야 되는지 이제 다 그냥 일반적으로 교육시키면 다 잊어먹고 절반만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매뉴얼화를 매뉴얼을 하해서 품질 경영 방침을 도입했죠. 그럼 포장이사 이삿짐 보관 부분에 있어서 또 품질 관리 인증이죠. ISO 9001 획득을 하셨어요?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당시에 ISO 9001 인증 획득 이사업계 그게 무슨 뜻이었죠? 품질 경영 시스템에 맞는지 안 맞는지 저 스스로 알아야 되고 예. 그래서 저도 평가를 받자. 그래서 ISO 인증을 받게 되는 거죠. 인증받아가지고 국제 품질 기준에 거의 까다롭죠. 맞는지 까다롭긴 하지만 우리가 요구해서 온 거니까 대기가 너 그 시험 치라가 아니고 내가 하겠습니다니까 오히려 저로서는 좀 섭득이 그 때문에 이제 문제는 됐습니다. 직원들이 많은 수가 그걸 교육하는 동안에 그만두더라고요. 힘드니까. 그런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당시에 이사 업체에서는 가장 최초로 인증 획득을 하신 건가요? 네, 이사 업체뿐만 아니라 그 당시 ISO 국제 품질 기준에 하겠다고 외국 수출하는 업체 말고는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거의 많지가 않았어요. 저는 스스로 도입한 거지만. 예. 그러시면서 또 당시에 대기업도 사실은 시작하기 힘들다는 CI 작업을 하셨거든요. CI 작업을 하셨다는 그 의미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죠? 이제 보통 보면 이제 물품, 제조업의 물품, 상품에만 이제 브랜드 그러잖아요. 예.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했습니다. 실제로는 이 서비스의 브랜드화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물품이야 딱 고정된 대로 그대로 만들면 되지만 이 서비스 특히 이사 같다든지 이사 같은 경우에는 조그만 결함만 생기도 또 고객에 따라 또 성향도 다르고 하니까 네. 체계적으로 이렇게 품질 관리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이걸 어느 정도 단계만 된다면 이제 종사자 고객도 중요하고 고객한테도 어떤 기업의 어떤 브랜드를 이용하면 참 괜찮다라는 것도 되고 또 우리 내부 고객들 있잖아요. 우리 종사자들. 예. 이 친구들한테도 그걸 그렇게 도입해야 내가 누구보다는 내가 틀린 사람이라는 거. 장인이라고 할까요? 그 두 가지를 맞추기 위해서 그리고 이 기업이 계속 존재감을 갖기 위해서
브랜드를 도입하게 된 거죠. 지금 KGB가 이사업계 1위죠. 네, 그래서 1인자께 들어보겠습니다. 이름하여 KGB 물류그룹 박혜돈 회장이 전하는 좋은 이사업체 선별 방법 3가지. 짜잔! 네, 세 저희가 가지. 준비했습니다. 예. 어떻게 하면 좋은 이사업체를 선별할 수 있는지 우선 첫 번째 보겠습니다. 짠! 뭐예요? 이게 뭐죠? 칠판에 지금 글씨를 쓰는 예. 모습인 것 같은데요? 제가 요즘에는 이제 인터넷이 많이 이렇게 예. 됐잖아요. 예. 그래서 제일 먼저 게시판이 실질적으로 뭐 이렇게 오픈된 회사가 없습니다. 예. 게시판이 예. 오픈됐다 하더라도 내부로 들어가서 선별해서 올리는 경우가 많고요. 예. 이제 해야 될 의무 그걸 잘 하는 데는 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로 모든 뭐 이제 포털 사이트 말고는 게시판에 글을 올린다고 바로 올라가지는 않죠. 예. 예. 그래서 그것들이 예. 이제 선별하는 데는 중요하다고. 예, 그렇습니다. 첫 번째 잘 살펴봤고요. 그럼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 짜잔! 컴퓨터. 예, 컴퓨터인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뜻이죠? 우리가 이제 칭찬하기를 이렇게 올립니다. 칭찬하기 또는 구중하기 예. 이런 걸 올리는데 과거에는 보면 IP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IP 다는 노출할 수가 없죠 고객들한테. 다는 노출할 수 없지만 IP를 이제 4단계인데 예. 3단계까지는 오픈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각자 어디 지금 누가 어떤 지역에서 했는지는 몰란다 하더라도 숫자가 다 다르잖아요 IP가. 예, 예. 그래서 그래서 이 객관성은 있다.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IP를 오픈하는 거죠. 더 신뢰가 가겠네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는 예. 그 신뢰가 가라고 하는 건데 이제 그런 거 따라 할 수 없는 업체들이 많잖아요. 예. 맞습니다. 세 번째.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짜잔! 명찰. 명찰? 이건 아마 그 실명 같아요. 그 작업자들. 예. 작업할 때 실명도 있지만 예. 그게 아니고요. 예. 작업자가 누가 어떤 고객한테 이사를 하러 갑니다라는 걸 미리 공지를 해줍니다. 아. 고객이 물론 선택할 수도 있고요. 예. 그러니까 초이스죠. 나는 어떤 사람이 이사해 줬으면 좋겠다고 인터넷에 다 올라와 있는 얼굴을 보고 아. 고객이 그러니까 그 사람의 평이 있잖아요. 쭉 예. 평을 가지고 나는 어떤 사람을 보내주세요. 그리고 또 잘했으면 칭찬을 해주고요. 예. 그런 고객들은 그걸 보고 이제 구전으로 지금 계속. 그래서 제가 교육하는 거는 교육할 때 이럽니다. 항상 한 집 이사를 해주고 10집 소개를 안 받으면 서비스가 잘못된 거라고 하거든요. 그것도 어르신 말씀이시네요. 그래서 예. 어차피 이걸 우리가 만들어내지 못하면 우리는 존재 가치가 없는 거예요. 예. 자, 이 시점에서 왕종을 치겠습니다. 네, 존재 가치가 없다고까지 말씀하셨는데요. 자, 20초. 회사 홍보 20초 시작. KGB는 이사의 최고입니다. 언제든지 맡겨주십시오. 아, 예. 예, 아주 굵고 뭐, 짧게 해주셨네요. 긴 말이 필요 없다는 말씀이에요. 예, 예. 믿고 우리에게 맡겨달라는 말씀으로 네. 알겠습니다. 자, 99년, 2000년 무렵에 또 이제 택배를 시작하시게 됩니다. 네. 택배 사업에 뛰어드셨어요? 사업하는 분들의 관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돈의 논리. 사업이라는 건 거의 돈이 맞죠. 예. 맞는데 이제 부를 축적하나 돈을 가지는데 이제 방법의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되게 대기업을 이렇게 보면 이제 목적적으로 돈의 목적을 우선 두고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다르다 싶어서 이사도 과거에 그랬는데 택배도 그렇다. 그러면 택배하고 이사는 대기업 업종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대기업이 하고 있는데 이건 좀 아니다. 내가 가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거니까 좀 개선을 해보자. 라고 하고. 그럼 지금 현재 경쟁 업체들은 어떤 상황인가요? 지금은 택배 쪽이가 춘추전국 시대라고 보죠. 이사로 본다 그러면 90년대 후반? 네. 2000년대 초반? 예. 예. 옛날에 막 보면 카드에 할인권 날라오고 막 이런 이사 있었죠. 예. 그러듯이 그런 단계예요, 지금. 지금 많이 이렇게 그렇게 지금 많이 정비가 돼가고 있는데 아직까지 좀 하시는 일이 개선이 택배 쪽으로 많으시겠네요. 예, 맞습니다. 예. 해외로도 눈을 돌리셨습니다. 아까 쭉 계열사 말씀하시다가 몽골도 뭐 있었잖아요. 이제 일본도 그렇고 예. 동남아도 그렇고 여러 군데를 생각하고 중국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몽골에가 아직까지 이사가 우리 70년대 제가 70년대 해가지고 그냥 지금 거기 가면 인력 시장에 가서 사람 몇 명 구했어. 차 하나 이렇게 구해가지고 가가지고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한 80대, 70대 초하던 그런 정도 수준이에요. 예. 그렇지만 또 어느 정도 수준 되는 분들은 또 우리하고 틀릴 게 없이 사는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가서 보니까 시작을 해도 괜찮겠다. 라고 하고 이제 몽골에 작년에 법인을 만들었죠. 근데 또 이 무렵에 굉장히 인상적인 내용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사의 날을 선포하셨다고요? 그것도 7월 7일 맞습니까? 예. 이사인의 날을 했는데 이제 이사하는 사람들이 보세요. 토요일도 오라 그러면 가고 일요일도 오라 그러면 가고 뭐 날짜가 하나도 안 비잖아요. 그렇죠. 고객이 부르면 언제든지 가야 고객에 되는 거잖아요. 맞춰야죠. 예. 예. 그렇다고 그러지만 그래도 여기도 어떤 한 직업으로 이렇게 안정되게 하려 그러면 예. 뭘 좀 자긍심을 심어주자. 그리고 직업화 시키자. 전문인으로서. 예. 그래야 되지 1년 내도록 그냥 쉬는 날 없이 일하라 그러면 좀 곤란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도 그렇고 또 좋은 날은 고객들한테 다 드리지만 실제로 좋은 날이라는 게 손은 날 뭐 좋은 날 이렇게 이런 날 좋은 날 길일이라는 날은 네. 고객한테 다 드리잖아요. 예. 우리 열심히 일해야 되고. 예. 근데 이제 우리도 사람인데 우리 종사자들한테 내가 뭘 하나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음력으로 안 그러면 이사하기 좋은 날은 고객께 가고 네. 그냥 77 되면 그것도 좋은 날 같잖아요. 세븐이 럭키 세븐이 두 개니까. 예. 예. 근데 그날은 또 우리 종사자들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쉬는 날 하자. 7월 7일은 예, 이사인의 의도- 날이에요. 예. 의도가 참 좋으시네요. 그래서 예.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이 날은 그럼 이사인들 쉬는 날이에요? 쉬는데 아직 다 못 쉬고 있어요. 그럼 다 다른 쉬어요. 업체, 경쟁 업체는 7월 7일 날 또 일하실 수도 있잖아요. 있죠. 아직까지 그게 이제 KGB는 이제 KGB 계열사들은 예. 일단 7월 7일을 웬만하면 좀 지켜주자. 예, 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야, 예. 그 뭐 운동회도 하고 의미가 뭐. 있습니다. 예. 예. 왕중하면 더 치카. 이거 왕중을 뭐 오늘 많이 쳐도 될 것 같은데요? 우리 한번 예? 어차피 길게도 안 하시더라고요. 네, 네. 이번에 무슨 말씀하시는지. 네. 이사인의 날을 맞이하여서 자, 하나, 둘, 셋. KGB 종사자는 진짜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프로들입니다. 이용해 보시면 진가를 아실 수 있습니다. 예, 거의 뭐 한 6, 7초 하면 끝납니다. 예. 자, CEO 명심보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박혜돈 회장님께서는 어떤 것을 명심하시고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셔서 성공하셨는지 예. 직접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자, CEO 명심보감. 첫 번째부터 살펴볼까요? 짠! 역지사지. 네. 입장 바꿔보라는 거예요? 제가 종사자 입장도 돼보는 것이고요. 예. 직원 입장도 돼보고 고객 입장도 돼보고 입장만 바꿀 정도 가지고는 될 것 같지 않습니다. 예. 어쨌든 그리고 내 관점에서 입장을 바꿔놓으면 또 맞질 않고요. 그렇죠. 대개가 이제 자기 관점의 입장을 바꿔놓거든요. 그러면 실패도 많이 하고 예. 이제 자기 바라는 대로 하니까. 근데 진짜 고객이 바라는 게 뭔지 원하는 게 뭔지. 입장 바꿔 생각해보자. 네, 예. 예. 네, 두 번째 보겠습니다. 짜잔! 정직하자. 정직. 정직 위에 올려 세우지 않으면 다 모래성이라고 저는 그렇죠, 그렇게 그렇죠. 생각하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어쨌든 밑에 기초가 아주 단단하게 정직하고 그 위에 쌓아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아마 이건 뭐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한 덕목이겠죠. 그럼 세 번째 보겠습니다. 짜잔! 나 자신을 알라. 너 자신을 이거 소크라테스 이야기를 조금 변형한 예. 형태시네요. 나 자신을 알자 뭐 이런 얘기예요. 저는 실질적으로 택배를 하거나 이사를 하거나 이러면서 국가나 사회한테 되게 감사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대개는 뭐 길 막히면 짜증내는데 그 길도 없으면 어떡할 건데요. 지금 고속도로 만들어줘가지고 과거에 우리가 90년대 말보다 지금이 훨씬 택배 일하기가 좋습니다. 혁명이었죠, 고속도로는. 예.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예. 옛날에는 고속도로 한 개 가지고 정체도 심하고 막 이랬는데 예. 갈수록 나아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항상 고마워하는 거죠. 그리고 내 스스로 내가 한 게 뭔지, 내가 해준 게 뭔지, 문제가 나한테 비롯된 게 아닌지 그런 것들 때문에 저는 내 스스로를 잘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대표님 지금 물류 쪽 일을 주로 하고 계시지만 2회에 걸쳐서 대표님을 쭉 만나서 받은 인상이 네. 저분 눈에는 돈이 좀 많이 보이겠다. 보통 하지만, 사람 눈에는 예. 안 보이는 돈이 예. 저것도 사업하면 되는데 저것도 되는데 많이 보이죠. 이제 돈으로 전환돼서 네. 보이죠. 보이는데 네. 저건 내 돈 아니라고 저는 이렇게 가감하게 이렇게 그저 이제 자릅니다. 그렇죠. 요거는 내가 더 할 이상 수 있는 욕심내지 말자는 거죠.
욕심은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예. 그러니까 욕심이죠. 그러니까 욕심 내지 말고 잘할 수 있는 것만 하면 욕심은 아니잖아요. 이게 잘 못하는 거 하는 게 욕심이죠. 예. 예. 오늘 박혜돈 회장이 만나뵈면서요, 또 많은 소상공인 여러분들께서 정말 좋은 것들을 배우셨을 것 같은데요. 회장님께서도 소상공인으로 일을 시작하신 거잖아요. 소상공인 여러분들께 특별히 오늘 당부의 말씀이나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돈 좀 보이게 해주세요. 돈을 바로 쫓아가면 돈이라는 놈이 눈이 밝아가지고 도망을 갑니다. 예. 근데 저는 항상 이런 색깔을 해요. 100원을 벌기 위해서 10원을 내보내면 10원이 밖에 나가서 친구를 한 1년 뒤에 한 10놈을 데리고 옵니다. 또 100원을 내보내면 또 친구를 데리고 옵니다. 그러니까 전제는 잘 내보내야죠. 그래서 그 원리를 잘 이해는 되실지 모르지만 잘 이용하면. 이해했어요. 예. 예.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잘 보내면 하고 주야 얻는 거는 분명합니다. 그건 진리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소상공인 여러분들께서도 이 점 잘 참고하셔서 돈을 너무 쫓아가시지 말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시면 또 이렇게 좋은 행운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잘못 세는 건 찾아내서 막아야 되지만 네. 잘 내보내는 건 정말 참 귀담아 들어야 될 말씀 같습니다. 끝으로 우리 대표님께서 이루고 싶은 꿈. 남을 돈을 많이 벌어서 도와드리는 것도 좋고 다 좋은 거지만 지금 제가 하는 일 여기에도 실질적으로 종사하는 분들 보면 어려운 분들 많으세요. 어려운 분들. 그럼 그분들이 창업을 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제가 사다리가 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도 사회의 기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국가가 다 모든 걸 다 할 수 없는 거니까 그것보다 국가가 못 보는 부분에 있는 것들은 각 사업자들이 찾아서 바로 그런 분들을 이렇게 중산층으로 올려놓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제 꿈이기도 합니다. 늘 그 이사업체 하시면서 사다리 참 만지시더니 내가 이제는 사다리가 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성공인 왕종을 울려라. 저희가 2주에 걸쳐서 KGB 물류그룹의 박혜돈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잘 들었는데요. 이 박혜돈 회장님 댁이 곤지암이신데 그 2, 3분 거리에 회사가 있으시대요. 그러니까 다니시기 굉장히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차에서 시간 많이 보내는 거 아깝다는 얘기시겠죠. 예, 그렇죠. 회사 일 보고 싶으면 얼른 뛰어가면 그냥 몇 분 만에 뛰어가서 네. 일 처리할 수 있고 아마 그런 걸 바라시는 것 같아요. 그래도 직원분들은 좀 직원 입장에서는 긴장이 많이 되시겠어요. 일요일은 안 뛰어가셨으면 좋겠네요. 네. 직원들이 대표 늘 보는 걸 꼭 네. 좋아하는 것만은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럴 수도 알고 있겠죠. 계실 거예요. 네. 아무튼 이 말씀을 쭉 하셨어요. 그러니까 부지런하고 성실한 사람이 행복한 세상 만들기. 네. 이 말은 아마 우리 박혜돈 회장님께도 딱 해당되는 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부지런하고 성실한 사람이 행복한 세상이라면 그보다 더 좋은 세상은 사실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 소상공인 여러분도 내가 부지런한가? 내가 성실한가? 네. 그러고 나서 내가 왜 이렇게 안 되는가를 한번 따져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하면서 내일 밤 10시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